내가 앞으로 얼마큼을 더 플러스 해나갈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시기부터 내 자산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지, 이 시기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큼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나,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얼마 쓰는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근에 사용한 카드 내역 3개월치를 뽑으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이어리를 이제 만들었고, 또 목표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 현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현금 관리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현금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못했지만은, 나는 뭐 목표는 모르겠고 나는 진짜 얼마를 모을 거야, 이런 것들도 사실 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돈 모으는 것만이 나의 관심사고 그것만이 나의 목표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또 수입을 올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돈 모으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현금 관리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먼저는 나의 자산 현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3가지로 자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 현금 자산이 있고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자산이 있어지게 되는데, 현금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현금으로 수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실물 현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뭐 파킹 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CMA라든지 MMF라든지 통장들이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니 뭐 예적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껴있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현금으로 갖고 있는 현금 자산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3칸씩 이렇게 나눠놓기는 했는데, 부족하면은 이렇게 선을 더 그어놓고 적으시면 돼요. 카카오뱅크에는 뭐 얼마가 있고, 뭐 토스뱅크에는 뭐 얼마가 있고, 이렇게 또 은행별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묶어가지고 뭐 예적금 얼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각 통장별로 좀 정리를 해보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카카오뱅크 보면은 뭐 이렇게 26주 적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적금별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너무 많다 하면은 뭐 이렇게 적금 해놓고 다 통틀어서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증권 통장에 있는 CMA라던가 그러한 통장에 있는 돈들이 또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내가 손으로 한번 찾아가 보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이거 언제 기준으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걸 적고 있는 이 순간에 이 투자한 자산의 현재의 가치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전자에 몇 주를 갖고 있고 그게 지금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진짜 투자에 들어간 돈들 있잖아요. 그 투자한 것에 대한 현재 가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자산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자산이기는 한데 내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묶여있는 돈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집, 전세 이런 거, 전세가 뭐 얼마가 있고, 아니면 내가 월세 사는데 뭐 보증금이 얼마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나의 자산이지만은 어딘가에 묶여서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적금을 깨면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안 깨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묶여있는 돈들을 좀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집 보증금, 그리고 막 300만원, 뭐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에서 플러스로 볼 수 있는 이 자산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또 얼만큼의 부채를 갖고 있는지. 특히 뭐 집을 마련하시느냐고 뭐 집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에 대한 대출이 있을 거고, 집 관련 대출이나 뭐 신용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얼마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카드 할부도 한 번쯤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사실 신용카드도 빚으로 내가 먼저 사는 거기 때문에 카드 할부가 뭐 어떤 게 뭐 몇 개월,
그리고 얼마큼 남아있는지 이거를 내가 한번 정리를 쭉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갖고 있는 이 부채가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나오는 금액이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에요. 이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앞으로 얼마큼을 더 플러스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나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시기부터 내 자산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지 이 시기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생각보다 너무 멀리 있다라고 하면 이걸 앞당겨 와야 되겠죠. 앞당겨 왔을 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진짜 빨리 갚는 거죠. 나의 생활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줄인 금액만큼 더 갚아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그렇게 해서 앞당기는 방법이 있을 거고, 나는 이미 최소한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거는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은 나의 소득을 올리는 거죠. 올려서 올린 만큼 더 빠르게 갚아나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로또를 갑자기 당첨이 되는 게 아닌 이상 내가 생활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아껴서 또 빠르게 모아가면은 사실 나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수입과 나의 지출을 또 이거를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말 쓸데없이 쓰고 있는 돈은 어디가 있고, 그리고 나의 고정 지출은 얼마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소득은 얼마인데 이런 것들을 아끼고 봤을 때 내가 최대한으로 모을 수 있는 현재의 기준, 현재 내가 최대한으로 얼마를 모을 수 있구나 라는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방법이 있겠죠? 나의 소득을 늘린다라는 방법, 그런 식으로 나에게 또 맞춤형으로 해나가면 되는 건데, 그럴 때 나의 수입과 나의 지출이 먼저 좀 분석이 되어야지 그 이후의 방향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출은 말 그대로 내가 쓰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했을 때 약간 재무제표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좀 재무제표를 생각하면서 제가 쓰는 돈들을 이렇게 또 분석을 해나갔었거든요. 그럴 때 지출은 저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고정지출, 변동지출, 저축지출로 나눠봤는데, 고정지출은 말 그대로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이 될 수 있고 각종 보험료,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뭐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 대부분 쓰잖아요. 그럼 유튜브처럼 구독료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뭐 그래서 그것들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고정 지출이 나가는지 파악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쉬워요.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변동 지출이에요. 변동 지출은 쉽게 말하면 생활비, 나의 생활비가 얼마인가. 생활비 그때그때 당연히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나는 내가 정확하게 얼마 쓴다고 나는 알고 있어, 이거 굳이 정리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내가 얼마큼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나,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얼마 쓰는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근에 사용한 카드 내역서 3개월치를 뽑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평균값이 나의 생활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 쓰는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딱 뽑아놓고 하나하나 보면은 내가 이걸 왜 썼지 싶은 금액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는 금액. 마치 참새가 방앗간에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주 가는 곳이 있고 자주 돈을 쓰는 곳이 있고, 그런 것들을 또 한번 3개월치를 뽑아서 보면서 내가 한번 직접 보는 거예요. 이거는 현관펜을 들고 종이를 뽑아서 직접 그어가면서 보셔야 돼요. 내가 3개월치를 놓고 봤을 때 기억에 나는 금액이 있고, 이런 데 썼지, 이런 데 썼지, 이건 쓸 수밖에 없었어 라는 금액이 있겠지만, 반면에 이거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없었는데 왜 썼지 싶은 금액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큼 생활비를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거 왜 썼지 싶은 거에 현관펜을 쳤잖아요. 그 금액도 각 달별로 평균을 내보면은 내가 적어도 이만큼 썼지만은 이걸 아끼면은 생활비를 줄여서 얼마를
내가 더 아낄 수 있겠네? 이게 나옵니다. 우선은 이 변동 지출은 내가 이걸 왜 썼지? 싶은 그 금액을 빼기 전, 내가 원래 소비를 많이 하던 때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외에 생활비는 아니지만은 뭐 내가 매달 뭐 나가는 그런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생활비 외에도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은 우리가 또 저축하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저축 금액이 보통 얼마인지 이것도 평균값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 나의 수입이 있잖아요. 보통은 직장인이라서 고정 수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고정적으로 뭐 내가 건물주라서 월세를 받아라고 하면은 뭐 여기 고정 수입 항목이 또 추가가 되겠죠. 뭐 월급하고 뭐 월세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지만 난 때로는 뭐 프리랜서나 뭐 이런 걸로도 뭐 일도 하고 또 알바도 난 가끔씩 해라고 하면은 변동 수입으로도 내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변동 수입은 말 그대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매달 정확하게 얼마씩은 내가 더 들어와 이거는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도 3개월치의 평균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내가 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뭐 내가 뭐 배당금을 뭐 받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기타 수입에다가도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입의 총합과 이 지출의 총합이 맞아야 돼요. 얼추. 사실 전 월급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정확하게 맞은 게 좀 좋겠죠? 그렇게 해서 나의 한 달의 수입에 있어서의 사용처를 내가 정확하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지출의 총합과 수입의 총합이 맞아야 된다. 근데 뭐 사실 뭐 이거는 뭐 회사 제출용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얼추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까지 좀 발맞춰서 오신 분들은 내가 뭐 1년 동안 내가 이뤄낼 목표를 정리를 먼저는 하셨을 거고, 이 목표는 뭐 돈이 돼도 되고 말 그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 성과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던 간에 그러한 목표를 일단 적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나의 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나 자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또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